82번 배터리 불량 이미지 데이터 AI 기술사 사무소 외 6개 기업이 컨소시엄하고 본인이 피엄, 최철규 기술사 박사 영진 전문대 겸임교수입니다. 옆에 계시는 분 우리 연구원 이인미 연구원이고 화학 전공입니다. 발표가 20분인데 한 15분대에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생략하고 총 7개 기업이 참여하고 수요 기업이 10개 기업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배경 목적이 전기전자가 발전하면은 그게 비례한 만큼 배터리가 증가하고 그 중에서도 전기차 배터리가 가장 많이 36.7%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제적인 기준입니다. 배터리에 관련된 이미지에 대해서는 비상발전기 가장 중요합니다. 비상발전기가 배터리가 불량하면은 화재가 났을 때 제때 작동해가지고 인명 손실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비상발전기 기준 등등등등 해가지고 바다 밑에 해저에도 배터리가 요즘 많이 사용됩니다. 이것도 요번에 데이터 범위에 포함시켜가지고자 합니다. 정리하고 수집 데이터에서는 AI 기술사 사무소가 즉 주한 기업이고 전기차를 주로 데이터 수집하고 그다음에 신우 엔지니어링사가 즉 산업통상자원부로 인가받은 건축물의 에너지 진단 측정 기업입니다. 즉 그래서 건축물의 내부에 들어가 가지고 비상발전기 옆에 있는 배터리를 체크 사진할 겁니다. 이거 아무나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보면은 5번째 BSTM은 배터리 제조회사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교수연합은 교수들이 많기 때문에 교육 사업에 많은 배터리도 즉 분담해가지고 36만 개의 데이터를 딱 몇 달 안 남았다는 거죠. 4달 안에 급하게 지금 데이터를 수집하고자 이렇게 업체를 많이 참여시켰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배터리 정상이 10%, 불량이 10% 등등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구축 사업에서는 배터리 등급을 클래스별로 나누고 가공은 오토 라벨링을 85%에 90% 성공시키고 성공 안 되는 것은 수동으로 하고자 합니다. 라벨링에서는 정상 배터리는 즉 바운드 박스를 하고 불량 배터리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 가지고 외형이 파손될 때도 그 바운더리 박스 폴리건을 하고 가장 큰 것은 배터리 내부 고장입니다. 이거 아무나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배터리 내부일 때도 폴리건을 하고 그래서 배터리 불량 등급을 1등급을 배터리 내부 고장 난 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외형 파손 이거는 그냥 눈으로 보이니까 쉽고 다음에 쉐등급은 객체 정상 객체 이거는 그냥 찍으면 되는 건데 가장 큰 거는 1등급 이거 내부의 배터리 불량을 어떻게 알아낼 것이냐 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라벨링 특별히 뭐 문제점 없고 그래서 배터리는 최악국 조건 러시아에서 마이너스 40도 혹한에서도 배터리가 기동돼야 되기 때문에 이걸 참고 모델로 외국 사례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델링을 해봤는데 우리나라와 특별한 것은 없었고 러시아의 배터리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가장 큰 기동 전류가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기동 전류가 작동할 수 있는 것, 즉 최대 피크 전류 이런 것이 많이 됐다는 것이 이번에 쪽 이미지 데이터에서도 분석되었습니다. 자, 넘어가서 모델링에서는 첫 번째 VGGNet에서는 상 곱하기 상 곱하기의 적은 픽셀을 즉 다중 겹층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이 구조가 간단하고 여러 분야에 많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모델은 넷스넷입니다. 넷스넷 모델은 넷숄더 매핑으로 해가지고 즉 오버피팅, 가적합, 그레디언트, 밸리싱 즉 기울기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성능이 우수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시스템의 깊이가 깊고 또 포괄적으로 넓은 범위로서 학습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배터리에 적용해 보면 위에 박스, 배터리 유행 파손, 그리고 글래스, 우리 배터리의 등급 3등급, 그리고 마스크, 이거는 배터리 내부의 문제점도 이 넷스넷으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델을 선정했습니다. 이 외에도
연료도 있고 한데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저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1000개 배터리 사진을 가지고 모델링 해봤습니다. 왼쪽에 텐서플로우를 해가지고 오른쪽 이렇게 블루 예측이 나왔고 또 이것을 실제로 모델링을 해봤다는 거죠. 그래서 모델링 해보면은 정확도 측면에서 보면은 위에 곡선 스플레이션 손실 배터리 불량 측면에서 파란 곡선이 시간이 갈수록 아래 곡선으로 하향하고 그에 또 관련돼 가지고 바이레이션 손실 즉 검정 데이터는 불규칙 변화로 이렇게 하향 곡선으로 갔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비례한다는 거죠. 요번에 에클레이션 정확도 측면에서는 스플레이션, 어클레이션 더 전체적으로 해봤더니 정확도 측면에서는 파란 곡선 트레인 에클러시 곡선이 훈련 데이터가 이렇게 일정한 곡선으로 상승했고 그에 비해서 검정 바이브레이션 에클레이터는 이게 불규칙으로 이렇게 파형이 나타났습니다. 즉 1000개 모델을 해봤을 때 전형적인 데이터셋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업은 실제로 30만 개의 데이터 예비를 합해가지고 36만 데이터를 이렇게 하고자 하면은 이거와 유사할 텐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넉 달밖에 안 남았다는 거죠. 어쩌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로 빨리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빨리 하는 것이 가장 큰 지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배터리가 불량되기 위해서는 광탈 현상이 일어나는데 내가 전기기술사 박사 교수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배터리 불량 광탈 현상을 3년 동안에 SN상에서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텍스트용으로 분석해봤더니 0.188 이런 데이터 분량이 나왔고 또 이것을 레피더 마이너 솔루션으로 분석해봤을 때 강탈 현상 0.57773 이런 데이터가 나왔다는 거죠. 이러한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다음에 즉 배터리가 폭발하는 이유가 온도 상승에 인계치가 들으면 순간적으로 전기차가 폭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폭발할 때는 온도 특성 값이 안 좋아진다는 거죠, 지금요. 이것도 이번에 잡아였고, 배터리 분량을 즉 80% 측정해오라는데, 배터리 분량 기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사업을 하면서 배터리 분량 기준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레피드 마인드로서 즉 데이터를 분석해보면은 이게 분량 데이터 0.277의 데이터가 나오는데, 그래서 빨간불을 읽어보겠습니다. 배터리의 분량 정상값을 중위값이 아닌 세상값으로 한다는 거죠. 저 벅스 플로우를 이용해 가지고 아무나 야 이게 배터리 분량이라 하면 그냥 분량으로 안다는 거지. 기준이 없으니까. 그럼 요번에 이 데이터를 수집해 가지고 딱 상위값으로 제정하면 될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배터리 유지관리 자가 진단품도 만들어 보고, 이게 배터리 보면은 배터리가 비상전원이냐 이동 차량이냐 배터리 액체가 즉 리튬이냐 항산이냐 이게 쭉 체크리스트 해보고, 더 나아가서는 배터리가 폭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대비해서 배터리 안전 예방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본다는 거죠. 이것을 30만 개 데이터를 그냥 버리기는 아깝기 때문에 이걸 최대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일자리 창출의 측면에 있어서는 이 사업에서 114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본인이 작년에 니아로부터로서 나빌링 인투브 요청을 받아가지고 인투브를 해가지고 즉 3만 명이 나빌링 처음에 참여한다고 했고, 그래서 인력을 많이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인력 문제는 해결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일정에서는 우리 R&D 컨설팅 연구소 등등 교수들이 많기 때문에 방학 때를 이용해가지고 빨리 데이터를 확보하고 또 8월 중순에는 10% 원사이클 모델을 돌려본다는 거죠. 지금 얼쩡얼쩡 하다가 10월달에 다 돼버렸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아주 일정이 급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고. 자, 배터리 불량 데이터 연구에서 아까도 말했지만 강탈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배터리 핵심은 기용전류입니다. 이때 즉 이러한 강탈 전류를 배터리 용량에 분석해보고, 이거는 연구팀이 있고, 또 리튬 즉 이 전기차 같은 데 많이 활용되는데 이 리튬 전지의 특성을 분석해 가지고 이러한 연구 용역비가 같이 5천만 5천 두 개 이렇게 잡혀 있고, 이것을 바탕을 해 가지고 배터리 불량 즉 불량 더 나아가서 강탈 해상 더 나아가서 어떤 시점에서 배터리를 충전하면 좋겠는지 그게 지금 규정이 없다는 거죠. 그냥
없으면 대충 그냥 연기하는 거지.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사건을 상정하고 해박스를 추방했는데 R&D 컨설팅 연구소의 차윤호사가 변호사이고 이분의 의견에 존중해가지고 표본 해박스에 13조가 있는데 그것을 좀 더 보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6번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는 의견 차이에 대해서는 주관기업의 의견을 반영한다. 주관기업이 AI 기술사 사무소고 차윤호 변호사는 R&D 컨설팅 연구소직이라는 공정성을 기하해서 빨리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협약서를 보냈습니다. 그 밑에 빨간 글씨 내가 읽어보겠습니다. 즉 ES 등 전기사업법 23조에 의해서 전기안전관리 대행자만이 데이터를 연구할 수 있다. 건축물 안에 배터리가를 일반인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거.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서 참여하는 신우 ENG 에너지는 그 산업통상부 자원물을 인가받으라고 안전관리 대행업체이기 때문에 그 건물에 들어가지고 배터리 사진을 찍어올 수 있고 그 사진을 찍어와도 그것이 장사꾼이 아니고 이렇게 연구 목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뭐 처벌인이 이렇게 분쟁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이 그 비상발전소에 못 들어갑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해외 홍보 활동에 있어서는 사단법인 유럽 개인정보부 회장 차윤호님이 회장이고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EU GDP를 독일 국가에다가 자료를 넘겨주면 우리나라의 배터리 데이터가 큰 홍보가 될 것이고 또 이번에 R&D 컨설팅 연구소가 인공지능 특허 6개가 있고 이런 특허를 잘 만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참여하는 사업 전체 11개 기업들이 배터리, 강탈, hen탈 이런 것으로 인공지능 특허를 만들고 이거를 더 나아가서는 외국에도 특허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의 배터리가 선진국 그룹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뒷받침해가지고 우리나라의 배터리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또 한편으로 전기차 수출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품질 역서 특별한 거 없고 니아에서 준 가공 프로세스 따라가고 가공은 즉 오토 라벨링을 하고 이게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지금 이번에도 즉 20%는 정상하고 80%는 불량 배터리를 하는데 그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사람마다 그냥 이혈령, 비혈령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러한 데이터도 우리가 30만 개를 분석해가지고 어떤 것이 배터리 불량 기준이다. 전기 설비 기준 중에도 없고 배터리 안전 진단, 배터리 만드는 로켓 회사에도 그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정제 폴더에 있어서는 7개 기업이 데이터가 올라가는데 잘못되면 뒤죽박죽이 되기 때문에 올라오는 즉시 우리가 해박이 되면은 아마존의 AWX 유료 클라우드 소싱을 활용할 것입니다. 데이터 가공 프로세스도 니아에서 주는 기본 테일을 이용했고 특별한 거 없고 넘어가겠습니다. 품질 검사도 지금 아주 급박합니다. 시간이 10% 검증은 7월 중순쯤 돌립하고 8월 말쯤에서는 중간 데이터 50% 검증을 해야 됩니다. 지금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결국은 8월 말이나 추석 전에는 모델링을 50% 원사이클을 모두 돌려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문제점이 되면은 추석 연휴 때 연구를 하고 그래서 마지막 판에서는 최종 결정에서는 데이터 통합 규정 마련을 하고 효율적인 관리 데이터 수업을 하고자 하며 있습니다. 제가 검증에 있어서는 원사이클은 7월 중순쯤 돌리고 10%는 8월 중순쯤에 즉 방학을 이용해가지고 교수님들이 많이 잡설 때 하고자 합니다. 목표 달성 퀴즈가 있는데 실험용 데이터는 10% 성능 검사를 하고 의사들이 암이 아닌데도 암이라고 오판하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배터리를 조정하면은 이게 보면은 FPR 실제로 불량 제품이 아닌데 불량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오른쪽에 즉 ROC 곡선 네 번째 곡선 이걸 중점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FPR을 다른 말을 하면은 1- 특이 곡선을 하는데 이걸 다른 말을 하면 거짓 반응을 하죠. 가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ROC 곡선을 해가지고 솔루트 값을 1에서부터 0으로 계속 조정하고 이것을 변화해가지고 ROC 커브 곡선을 면적을 조정 등등 하면서 ROC 커브 곡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ROC 커브 기준하고 또 다른 상황에 따라서는 그때 적용하고자 합니다.
품질 검사 측면에서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보안 제도에서 포준 계약서를 추가했고 전기사업법에 23조에 일반인이 전기 발전실에 그게 출입 못합니다. 그리고 그 사진도 마음대로 못 찍어가지만은 신우 엔지니어링 기업사는 그 사진을 마음대로 찍어가지고 즉 주인의 승낙도 없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왜 연구 목적이기 때문에 할 수 있고 그걸 기준으로 했고 또 유효성, 청민화성, 파용 편리성, 배터리 유지 관리 계획서를 만든다 했고 배터리가 폭발하기 때문에 전기차가 배터리 폭발 전에 안전 테스트 리커스 등등 78개를 하고자 합니다. 근데 78개를 이하에서 기본 조건을 주었기 때문에 이래 했는데 실제로 보면은 중복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내가 좀 줄일 생각입니다. 내가 전기 전공입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안 하면 또 뭐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량복 목표는 95% 세트를 하고 이미지는 제이슨 펜으로 할 것이고 특별한 거 없어 넘어가겠습니다. 자, 검사 기준에서 구문 정확성에서는 정확도는 99.9% 이상으로 하고 TTL 한국 전기 표준 해패 기준으로 해가지고 적용하고 이미지 정확성에서는 바운더리 박성 우리 배터리가 이미지 데이터이기 때문에 즉 바운더리 박스를 기준으로 하고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도구 관리에 있어서는 제이슨 파이썬을 기준으로 하고 그림이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분석할 때 원매고 도구명을 하고 오른쪽에 의미 정확성 검사에서는 no application 즉 우리가 라벨링 할 때 수동으로 한 것은 이 no application 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아까 ROC 곡성 등등을 한다 했는데 이때는 학습 모델 유효성 검사는 파이썬 프로그램에서 분석을 하고자 합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정확성 목표 기준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표본검사 오차 범위를 0.5에서 5% 샘플링을 하고 전체적으로 알고리즘 정확성은 알고리즘 적성정이 통과되어도 또 점수 검사를 우리가 해본다는 거죠. 점수 검사는 즉 R&D 컨설팅 연구소가 담당이 돼 또 믿지를 못해가지고 우리가 전문 외국 기업 글로콜이라는 곳에 또 아웃소싱 용역을 줬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배터리 불량, 또 강탈 현상, 충전 정상 이런 포인트가 지금 정확하게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지점에서 배터리가 충전이 제일 효과겠느냐 그 강탈 행수를 연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연구팀이 지금은 서울대학교 출신 이성배 연구팀 그리고 또 서울대학교 이분은 화학 전공입니다. 이런 팀이 연구를 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오면은 우리나라 특허도 만들고 이 특허를 기준으로 해외 특허도 등록하고 우리나라 배터리가 선진국 1위 그룹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전기차 발전을 세계에 수출하는 데 기여도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